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요거 보기 전에 아까 그 마무리 앉은 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7번 있죠? 경매, 공매 포함 보겠습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있죠?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자, 매매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목을 기억하시면서요. 거기 기억번. 그래서 임의경매, 임의공매 또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며 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고 또 몇 년 전에도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요.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며 줄입니다. 요거는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금전을 대여받고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예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예 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갑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병을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할 때 이럴 때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죠. 자 병은 웬 날벼락이나 그래서 병이요 경매에 참여해서 요 병이 경락을 받아요. 병이 경락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동산을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재취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락을 받아서 병이 재취득했습니다. 이럴 때 재취득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 배우지만 이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고, 근데 판례에서 확고하게 보면 이 물상보증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재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물상보증인 병이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결론만 알면 됩니다. 자,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조세 물납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조세 채무, 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하게 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의무 출자, 대물 변제, 부담 보증이요, 수용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줄줄이 깨고 있다가 곤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가로 이번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및 보류지 충당, 환지 처분으로 보류지 충당되는 경우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본문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령 내용이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는 것도 밑줄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근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내 다른 토지로 환지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를 환지받았어요. 또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4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세요. 갑 같으면은 100제곱미터였는데 6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자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양도한 거지. 4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들. 자, 수령해야죠. 환지 권리가 얘는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니까 20제곱미터만큼을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60제곱미터만큼을 자 취득한 거지, 취득. 그리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얘는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죠. 그래서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할 때 이게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자, 얘 환지 권리가 늘어났습니다. 증환지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권리, 자, 줄어든 가만지 있잖아요. 거꾸로 보면 돼요.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결론만 하시면 돼요. 100제곱미터, 60제곱미터 받았다. 자, 환지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용어 정리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있죠? 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추가돼가지고 이거 꼭 알아둡니다. 기억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또 밑줄입니다.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토지가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요. 그러면 토지 경계를 이렇게 삐뚤삐뚤하는데 지정 경계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과 을이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적경계선 원래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요건도 정확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꼭 알아둡니다. 자, 4번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해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 하여튼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인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줄글 필요 없어요. A.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B번 당해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래서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이니까. 결론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양도로 보는 경우죠.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작년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양도세 납세무자인지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했어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요. 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 양도 담보권자입니다. 채권자가 있고. 그런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완전히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까 결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매각한 대금이